평소 알고 지내던 고객들을 상대로 4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전직 금융기관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광주 지역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5.18 진실규명을 지원할 전담 조직이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일빌딩 총탄 발굴도 추가로 의뢰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정주 여건이 여전히 미흡합니다. 주유소와 충전소가 하나 없고 고속철 이용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뒤 달아났던 전직 금융기관 간부가 도주 넉 달 만에 붙잡혔습니다. 인맥과 재력을 과시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에 속아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만 해도 40억 원이 넘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남학 지역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44살 김모 씨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지인 이름으로 개설한 차명계좌에서 하루 사이 6차례에 걸쳐 11억 원이 빠져나갑니다. 김 씨가 지난해 초부터 9개월 동안 인출한 돈은 43억 원, 모두 고객들로부터 빌린 돈이었습니다. 지점장이라는 지위도 있었고 그동안 쌓았던 신뢰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속았던 것 같습니다. 김 씨는 27년 동안 금융기관에서 근무해 오면서 알고 지낸 조합원들을 노렸습니다. 자신이 모 그룹 아들로부터 300억 원의 투자금을 확보한 상태라고 속여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명. 김 씨에게 최고 30억 원까지 돈을 넘겨줬습니다. 김 씨가 지난해 9월 돌연 사표를 낸 뒤 잠적하자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으로 하나둘 찾아왔고 김 씨는 도주 넉 달 만에 명절에 고향을 찾았다 붙잡혔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거래가 됐으면 필터링이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다른 데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고. 경찰은 피해자가 최소 7에서 8명가량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 씨가 인출한 현금의 은닉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차명계좌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병원을 넘어 대형 약국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경찰에 이어 검찰도 또 다른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지역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8개 병원 의사들이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의 모 병원 의사 등 2명은 약품을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도매업체 관계자로부터 각각 1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인에 대해 이번 리베이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입니다. 불법 리베이트 의혹은 대형 약국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또 다른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된 진정 사건을 접수해 지난달 19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의 유명 대형 약국과 약품 도매업체 등 여러 곳으로 검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현재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의사나 약사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제약업체나 도매업자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을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검경의 동시 수사에 지역 의학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탄원이 발견된 전일빌딩에서 보셨겠지만 5.18의 최대 숙제는 발포 명령자를 찾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진실규명기구가 출범했는데 37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5.18 진실규명을 위한 지원단이 광주시청사 내에 사무실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일빌딩의 헬기 발포로 드러난 계엄군의 무자비한 학살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광주시 차원의 기구가 37년 만에 처음으로 꾸려진 것입니다. 지원단은 전일빌딩의 헬기 발포를 비롯한 5.18 최대 난제인 도청 앞 집단 발포와 그 명령자를 찾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자기들의 명예를 그야말로 회복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최초 발표 명령장을 자기들이 스스로 국민 앞에 사과하는 형식으로 또 그것도 밝힐 수 있도록. 광주시는 전일빌딩 10층 천장에 있을지도 모르는 탄환 발굴 작업을 국과수에 추가로 의뢰했습니다. 5.18 때 발포가 자위권 차원이었다는 신군부의 주장이 헬기 발포로 이미 무력화된 상황에서 탄환 발굴로 기관총인지 소총인지 총기 종류까지 밝혀지면
신군부의 주장은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제 추가 조사 의뢰하면서도 원형 보전 이게 원칙이고요. 또 일부 형광 등을 좀 살짝 빼서 탄환을 저희들이 추가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 사회가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발포 명령자 규명 노력은 김영삼 정부의 검찰 수사와 참여정부의 군 과거사위 조사에서도 밝히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국방부 등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발포 명령자 진상규명 노력은 정권 교체가 전제 조건이라는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충북 보은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전라남도가 차단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조류 인플루엔자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와 돼지 등의 축산 관련 차량을 소독하도록 하고 소독 필증을 발급받아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또 충북에서 생산된 우제류 가축의 반입을 제한하고 관련 사육농가 2만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구 3만 명을 바라보는 도시에서 주유소가 한 곳도 없다. 바로 빛가람 혁신도시 얘기인데요. 혁신도시 정주 여건이 기대만큼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은 2만 8천여 명 수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주차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운행되는 차량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주차난보다 더 힘든 것은 차량에 기름을 채워 넣는 일입니다. 혁신도시 안에는 주유소가 단 한 곳도 영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 그러고 다니는데 이쪽 근방에는 없으니까 이제 다른 동네로 가죠. 다른 지역. 차량용 가스 충전소 역시 혁신도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유소 등 관련 부지가 4곳이 분양돼 있지만 사업자들이 운영난을 우려해서 건설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주유소 영업을 해도 이제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필지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아직 안 한 데도 아예 시작도 안 한 데도 있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수도권으로 출장을 가야 할 때가 고민입니다. 수서발 고속철인 SRT 개통으로 고속열차의 나주역 정차 횟수가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운행 편수가 적다 보니 출발 시각에 맞춰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 시간이 좀 불규칙해서요. 출장 시간에 맞추기 힘듭니다. 시간 간격을 1시간에 한 대 정도 하고 좌석도 좀 특실을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광주시와 전라남도 공공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실질적인 불편 해소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군산으로 진출합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 즉 지스코의 위탁 사업자 공모에 참여해 코엑스 등 경쟁업체들을 누르고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대중 센터는 오늘 17일부터 3년 동안 지스코를 위탁 경영하고 연간 16억 원의 사업비를 군산시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뇌병변 장애인이 꿈에 그리던 교사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를 딛고 도전하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는 건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꿈에 그리던 교사 합격 소식을 전해 듣고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장혜정 씨. 지난 2003년 처음 도전에 나선 지 15년 만입니다.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장 씨에게 도전의 길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필기시험 합격만 5차례. 하지만 면접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교육청이 의사소통 보조기구와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채 말을 통한 면접만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면접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속이 많이 상했죠. 그래도 언젠가는 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법원이 지난해 장 씨의 손을 들어줘 다시 면접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면접에 최종 합격해 교사의 길로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지옥은 어느님이 애딩을 광주시 교육청도 장 씨가 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좌석과 시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쉬울 수 있는 길을 너무나 멀고도 힘들게 돌아온 장혜정 씨. 장애라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없앤 장 씨는 이제 교단에 설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감염 질환은 무엇일까요? 바로 결핵입니다. 결핵하면 후진국병이다. 요즘에 누가 걸리겠어 등의 반응을 보이기 쉬운데요. 전남 지역 어르신들에겐 결핵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230명 정도. 이 중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180여 명으로요. 이렇게 80%를 차지를 했습니다.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164명으로 91%나 차지했습니다. 10명 중 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요. 감염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현재 전남에서는 1,600명 정도가 결핵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결핵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지역 기업들은 올해 채용을 줄이는 반면 전남 업체들은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역 내 사업체 3,200곳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광주 기업들은 8,000명, 전남은 10,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광주는 2.4% 감소한 반면 전남은 8.1% 증가한 규모입니다. 노동청은 건설업 인력 수요가 광주는 감소하고 전남은 증가해 채용 계획이 반대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쯤 여수시청 앞 도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시내버스에 신원을 알 수 없는 60대 남자가 갑자기 올라타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차량이 전수됐습니다. 버스가 화염에 휩싸이자 승객들은 대부분 긴급히 하차에 대피했지만 4명의 승객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방화 현장에서 검거한 60대 남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 10명 중 4명은 1월에 세금을 선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등록 자동차 63만 대 가운데 26만여 대, 비율로는 42.2%가 1월 중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지만 1월에 미리 낼 경우에는 연간 납부액의 10%가 할인되고 3월과 6월, 9월에 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도 7.5%에서 2.5%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진보연대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가 현 정권의 종북몰이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명예회복투쟁위원회 구성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광주 5.18 민주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통합진보당 문화예술인 등 현 정권의 종북몰이 피해자들이 모여 공작정치 청산과 명예회복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광주시가 이른바 혁신학교를 열었습니다.